안녕하세요. 이야기 들려주는 풍류야화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예로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시집살이는 계집살이 라는 말이지요.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해도 시집살이의 고단함은 누구나 겪어야 할 인생의 통과의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 속 며느리는 그 고단한 시집살이 속에서도 특별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시집살이에 지친 한 며느리가 우연히 발견한 보물단지, 그것이 단순한 재물이 아닌 더 값진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그 발견이 그녀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진정한 행복의 비밀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인내와 정성이 가져다주는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장 빛나는 보물이 발견된다는 진리를 담고 있지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옛 이야기를 발굴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선 영조 시절 강원도 깊은 산골에 위치한 양반가의 시집온 춘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전라도 남원의 작은 마을 섬진 강가에 자리한 초가집에서 춘섬은 태어났습니다. 춘섬의 아버지는 마을에서 손재주가 좋기로 소문난 목수였고 어머니는 약초를 다루는 솜씨가 뛰어난 분이었지요. 그러나 춘섬이 15 되던 해 큰 홍수가 마을을 덮쳐 부모님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춘섬아, 어미 아비 없이 혼자 살기 너무 버거울 테니 이번 중매를 받아들이는 게 어떻겠니? 강원도라 멀긴 하지만 양반가라고 하니 굶을 걱정은 없을 거야. 고모의 말에 춘섬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20살이 되던 해 혼례 중매쟁이의 소개로 강원도 산골 양반집 김가문의 외아들 도안의 아내로 시집을 갔습니다. 열흘이 넘는 긴 여정, 발에 물집이 잡히고 온몸이 피곤했지만 춘섬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가족을 만날 설렘과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차갑고 엄격한 시댁 분위기. 이리 오너라. 내가 춘섬이지? 얼굴은 괜찮은데 몸이 야무지지 못하구나. 우리 집은 비록 산골이지만 양반의 법도가 엄한 집이니 그 점 명심하도록 해라. 처음 만난 시어머니 김부인의 말씀에 춘섬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70에 가까운 나이였지만 허리는 곱고 눈빛은 날카로웠지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한양 최고의 명문가 출신으로 젊은 시절 궁중에서 상공으로 일한 경험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산골에 낙향했어도 예법과 규범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지요. 시아버지 김영감은 다리 통증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조정에서 높은 벼슬을 지냈지만 정치적 모함을 받아 낙향한 후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했습니다. 가끔 마루에 나와 앉아있을 때면 깊은 지혜가 묻어나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지만 거의 말이 없어 춘섬은 시아버지와 대화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도안은 첫눈에 보기에 준수한 외모와 단정한 차림새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춘섬과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혼인 첫날부터 말 한마디 건네지 않는 그의 모습에 춘섬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도안아, 네 처가 온 첫날이니 말이라도 건네보거라. 네, 어머님. 시어머니의 말에 도안은 짧게 대답했지만 춘섬에게 말을 건네진 않았습니다. 그저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 같았지요. 춘섬은 그날 밤 낯선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 산소가 그리워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춘섬의 시집살이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물을 길어오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춘섬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것저것 지적했습니다. 밥이 너무 질다. 우리 집 식구들은 밥을 꼬들꼬들하게 짓는 것을 좋아한다. 저고리깃을 바느질한 모양이 고르지 않구나. 다시 뜯어서 해라. 마당 쓸 때는 물을 뿌려 먼지가 일지 않게 한 다음에 해야지. 매일 이어지는 지적에 춘섬은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옛말에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이라 했던가요? 시집살이의 첫 3년은 말도 못하고 그저 듣기만 해야 한다는 뜻이었지요. 춘섬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번은 마을 장터에 갔다가 옆집 며느리 봉순이를 만났습니다.
봉순이도 춘섬과 비슷한 시기에 시집 온 터라 서로 통하는 마음이 있었지요. 춘섬아, 너희 시어머니는 어떠시니? 우리 시어머니는 하루에도 12번씩 꾸중을 하셔서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야. 우리 어머님은 춘섬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엄하시지만 다 내 잘 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 그래도 매일 조금씩 배우는 게 있으니까. 사실 춘섬의 마음은 봉순이와 다르지 않았지만 불평하기보다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늘 말씀하셨지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내 운명이 달라진다. 고 남편 도안의 숨겨진 모습. 남편 도안은 대부분의 시간을 사랑채에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데 보냈고 식사 시간에만 안채에 들어왔지요. 그마저도 아내와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안을 두고 글밖에 모르는 선비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시집 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깊은 밤 화장실에 다녀오던 춘섬은 사랑채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도안이 촛불 아래서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여러 권의 책과 종이들이 쌓여 있었지요. 책상 위에는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않았는지 그대로 놓여있는 찬밥 그릇이 보였습니다. 아직 주무시지 않으셨군요. 춘섬의 말에 도안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왜 아직 안 자고 있어?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나리께서는 매일 이렇게 늦게까지 글을 쓰시나요?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내년 봄에 있을 과거에 꼭 합격해야 하오. 도안의 목소리에는 처음 들어보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벼루가 닳도록 쓴 흔적이 보였고 손가락에는 붓을 오래 쥐어 생긴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춘섬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도안이 책에 몰두하는 이유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가문의 회복을 위한 절실한 노력이었던 것이지요. 밤이 깊었으니 들어가 쉬시오. 나는 조금만 더 하다가 들어갈 테니. 제가 따뜻한 차라도 준비해 드릴까요?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들어가 주겠소. 도안의 말은 차갑게 들렸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모르게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춘섬은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에 대한 다른 감정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책에 몰두하는 것이 게으름이 아니라 가문을 위한 헌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다음 날부터 춘섬은 매일 밤 남편의 사랑채에 따뜻한 차와 간식을 가져다 두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할 만한 것이 무엇일지 고민하다가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당귀와 계피를 넣은 약차를 준비했지요. 처음에는 손도 대지 않던 도안이었지만 점차 그것들이 비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지요. 말은 없었지만 그것이 둘 사이의 조용한 대화 방식이 되었습니다. 시집 온 지 석 달이 지날 무렵 시어머니의 요구는 더욱 가다로워졌습니다. 춘섬아, 내일은 산에 올라가 나무를 캐오너라. 가을 김장 준비를 해야 하니 더덕과 고사리를 많이 가져오도록 해라. 그리고 산에 있는 약초도 함께 찾아보거라. 영감님의 다리 통증이 더 심해지셨으니 사실 춘섬에게는 약초 찾기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갖가지 약초의 쓰임새와 찾는 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날 저녁 춘섬은 어머니가 만들어 주셨던 작은 약주머니를 꺼내 보았습니다. 다양한 약초 씨앗이 들어있는 주머니였는데 어머니는 이것을 항상 소중히 간직하라고 하셨지요. 어머니, 내일 산에 가면 좋은 약초를 꼭 찾아올게요. 다음 날 아침 춘섬은 등에 커다란 바구니를 메고 깊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길은 험했고 하늘은 점점 흐려갔습니다. 그래도 약초를 찾는 즐거움에 시간 가는 줄 몰랐지요. 어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약초를 하나둘 찾다 보니 바구니가 점점 채워졌습니다. 그때 춘섬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은 기분이었지요. 그 느낌을 따라 조금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던 중 갑자기 천둥이 치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갑자기 비가 내리다니. 어디 비를 피할 곳이 없을까? 춘섬은 급히 근처에 있던 바위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곳은 단순한 바위가 아니라 작은 동굴이었습니다. 비를 피하기 위해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던 춘섬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무엇인고? 춘섬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바닥에 묻혀있는 작은 토기 단지였습니다. 단지는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를 기다렸다는 듯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단지를 꺼내 열어보니 그 안에는 금은보화가 아닌 이상한 씨앗 몇 알과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농사의 비법. 이 씨앗은 100년에 한 번 열매를 맺는 영약의 씨앗이라. 정성을 다해 가꾸면 온갖 병을 고치는 약이 되리라. 종에는 더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 글자가 흐릿해져 다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춘섬은 이상하게도 이 단지와 씨앗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강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남겨주신 선물처럼 느껴졌지요. 비가 그치고 해가 질 무렵 춘섬은 단지를 품에 감추고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물은 거의 건지지 못했지만 가슴 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은 나무를 가져오다니. 내일은 더 일찍 나가서 많이 가져오도록 해라. 시어머니의 꾸중에도 춘섬은 마음속 깊이 단지의 비밀을 간직한 채 그날 밤 몰래 뒷마당 구석에 씨앗 하나를 심었습니다. 그곳은 담장과 창고 사이에 있는 작은 공간으로 잡초만 무성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춘섬은 그곳의 잡초를 모두 뽑고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좋은 흙을 골라 조심스럽게 씨앗을 심었습니다. 씨앗을 심으며 춘섬은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자라주세요. 이 집에 복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춘섬은 매일 새벽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씨앗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일을 마친 후 다시 찾아가 자라는 모습을 살폈지요. 심지어 달빛이 밝은 밤에는 약초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지요. 식물도 사람의 마음을 안다. 다음 날부터 춘섬은 더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몰래 씨앗에 물을 주고 낮에는 시어머니의 온갖 심부름을, 밤에는 남편의 옷가지를 손질했습니다. 유일한 위안은 그 작은 씨앗이 조금씩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었지요. 이상하다. 비법서에는 보름이 지나야 싹이 튼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씨앗은 단 사흘 만에 싹을 틔웠고 일주일이 지나자 손바닥만 한 잎이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은은한 향기를 내는 작은 꽃이 피었습니다. 그 향기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신비로운 힘이 있었습니다. 춘섬은 그 향기를 맡으면 고향에 계시던 어머니가 생각났지요. 그날 밤 춘섬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얀 머리에 주름진 얼굴을 한노파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 약초는 우리 가문의 보물이니라. 하지만 진정으로 정성을 다하는 이만이 그 효험을 볼 수 있지. 이제 너의 정성이 증명되었으니 내일부터 그 잎을 따서 차로 타려 마시게 하여라. 꿈에서 깨어난 춘섬은 이상하게도 상쾌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것처럼 그 노파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지요. 특히 노파의 눈빛이 어딘가 시어머니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섬은 조심스럽게 약초에 잎몇 장을 따서 차로 다렸습니다. 다리는 동안 부엌에 은은한 향기가 퍼졌지요. 홍씨 할머니라는 하인이 지나가다 그 향기를 맡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향기는 옛날 우리 마님의 어머님께서 즐겨 마시던 차 향기와 비슷하구나. 그 차를 마시고 나면 온몸이 따뜻해져서 겨울에도 한기가 들지 않았다지. 춘섬은 이 말을 듣고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 본 노파가 혹시 시할머니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리고 평소 다리 통증으로 고생하던 시아버지께 조심스레 차를 권했습니다. 아버님, 이것은 제가 발견한 약초인데 다리 통증에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반신반의하며 차를 마신 시아버지는 그날 저녁부터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10년 넘게 고생하던 다리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이게 웬일이냐? 다리가 이렇게 가벼운 적이 언제였던가? 시아버지는 너무 기뻐 마당을 3바퀴나 돌았습니다. 그동안 방에만 계시던 분이 갑자기 활력을 되찾은 모습에 집안 전체가 놀랐지요. 춘솜아, 이게 정말 내가 만든 차냐? 어디서 배운 것이냐? 네, 아버님. 제 어머니께서 약초를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산에서 우연히 발견한 약초랍니다. 시아버지의 다리 통증이 나아지자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오랜만에 산책을 나가셨고 춘섬에게도 간간히 따뜻한 말을 건네주셨지요. 춘솜아, 내 덕분에 이 늙은이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구나. 고맙다. 그 말을 들은 춘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집 온 이후 처음으로 들은 감사의 말이었거든요. 남편 도안도 아버지의 병이 나아진 것을 보고 춘섬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안이 처음으로 춘섬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아버님의 병을 낫게 해주어 고맙소. 아버님께서 10년 넘게 고생하셨는데 별 말씀을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그 약초는 어디서 구한 것이요? 춘섬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에게 비밀을 털어놓아도 될지 고민했지요. 하지만 도안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춘섬은 용기를 내어 산에서 단지를 발견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뒷마당에 심었어요. 이상하게도 아주 빨리 자라서 지금은 꽃까지 피었답니다. 도안은 놀란 표정으로 춘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춘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춘섬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약초를 한번 보여주시오. 춘섬은 도안을 데리고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은은하게 빛나는 약초를 본 도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전설 속의 천년초가 아닌가. 우리 집안 대대로 전해오는 이야기에 이런 약초가 있다고 했소. 하지만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오. 천년초라고요? 네, 천년에 한 번 꽃을 피우고 그 꽃이 맺은 열매는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는 전설 속의 약초지요. 하지만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이라고 도안은 흥분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가문의 비밀 문서에도 이 약초에 대한 기록이 있어. 전쟁 중에 우리 집안의 조상이 이 약초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고 하오. 그런데 그 이후로 약초가 사라져서 대대로 찾아왔다고 해요. 도안의 말에 춘섬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녀가 찾은 것이 정말 전설 속의 약초라니? 그런데 어머님께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모양이요. 네. 어머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도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일단은 비밀로 하는 것이 좋겠어. 어머님께서는 때로는 과하게 반응하실 수 있으니까. 이 약초가 정말 천년초라면 우리 집안에 큰 축복이 될 수 있을 것이오. 그날 이후 도안과 춘섬의 관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안은 더 이상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틈틈이 춘섬과 약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함께 약초를 살펴보고 물을 주기도 했지요. 어느 날 밤 약초에 물을 주고 있을 때 도안이 문득 물었습니다. 춘섬, 고양이 많이 그립소? 춘섬은 잠시 놀랐습니다. 도안이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물어본 것이었으니까요. 가끔은 그리워요. 특히 부모님이 계시던 작은 집과 마당에 피어있던 꽃들이요. 어떤 꽃들이 피어 있었소? 진달래, 맨드라미, 그리고 어머니가 특별히 아끼던 작약꽃이요. 어머니는 그 꽃이 병을 낫게 하는 힘이 있다고 하셨어요. 도안은 조용히 춘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집으로 돌아올 때 작은 화분을 들고 왔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작약 모종이 심어져 있었지요. 이걸 어디서 구하셨어요? 마을 장터에 가보니 꽃 파는 상인이 있더군요. 고향이 그리울 때 이걸 보면 위로가 될까 해서. 춘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의 작은 배려에 가슴이 따뜻해졌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춘섬과 도안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어린 시절, 꿈,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도안은 자신의 어린 시절이 어떻게 엄격한 가문의 규율 속에서 지나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책과 공부에 의지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당신을 차갑게 대한 것은 사실 내 마음의 방벽 때문이요. 어릴 때부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약점이라고 배웠거든요. 이해해요. 우리 모두 각자의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읽은 고서에 따르면 천년초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고 하오.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는 이에게만 그 효험을 보여준다고. 아마 당신의 진심이 약초를 자라게 한 것 같소. 정말 신기한 이야기네요. 그런데 나리께서는 왜 매일 밤늦게까지 글을 쓰시는 건가요? 도안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예전 같지 않소. 한때는 높은 벼슬을 하던 가문이었지만 지금은 많이 몰락했지요. 내가 과거에 급제하면 다시 가문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군요. 어머님께서 항상 엄하신 것도 사실은 가문의 위신 때문이요. 한때 높은 지위에 있던 분이라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시지요. 춘섬은 그제야 시어머니의 엄격함이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몰락해가는 가문에 대한 안타까움과 자존심 때문이었음을 이해했습니다. 약초의 효능이 알려지다. 그렇게 약 2달이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 마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영감의 다리 통증이 나아졌다는 소식을 들은 이웃들이 자신들의 병도 고쳐달라고 청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맨 처음 찾아온 사람은 옆집에 사는 서씨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수년간 심한 기침으로 고생했다고 했지요. 춘선 며느리, 이 늙은이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내가 시아버지의 다리병을 낫게 했다는 소문을 들었단다. 춘섬은 천년초의 잎을 따서 차로 달여 서씨 할머니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매일 마시라고 당부했지요. 신기하게도 할머니의 기침은 사흘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이고, 이런 기적이 다 있나? 내가 10년 넘게 고생한 기침이 말끔히 나았어. 이 소식이 퍼지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박씨 노인, 두통에 시달리는 정씨 아나, 피부병으로 괴로워하는 어린아이까지 춘섬은 정성껏 약초를 키우며 아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들의 병이 하나둘 나아갔습니다. 놀랍게도 약초는 계속해서 새 잎을 내어 따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댁 새 며느리가 참 신기한 재주를 가졌다더군. 그렇지. 우리 할멈의 오랜 두통도 그 약초 덕에 나았다네. 어떤 이는 그 며느리가 산신령의 축복을 받았다고도 하더군. 마을에서의 소문이 퍼지자 시어머니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춘섬아, 요즘 우리 집에 외부 사람들이 자주 오는 것 같구나.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춘섬은 당황했지만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산에서 발견한 약초가 있는데 아버님의 다리 통증에 효과가 있어서. 약초? 어디 있는데? 나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무슨 짓을 한 거냐?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춘섬을 따라 뒷마당으로 나가 아름답게 피어있는 천년초를 보았습니다. 이게 뭐냐? 누구 허락도 없이 이런 것을 심어 놓았어. 시어머니는 갑자기 약초를 뽑으려 했습니다. 춘섬은 급히 시어머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 약초는 아버님의 병을 낫게 했어요. 건방지구나. 감히 시어머니의 손을 잡다니. 그때 도안이 급히 뒷마당으로 뛰어왔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십시오. 그 약초는 우리 가문의 전설 속 천년초입니다. 아버님의 병도 낫게 했고 마을 사람들도 도와주고 있어요. 천년초? 그게 무슨 소리냐? 도안은 천천히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천년초의 전설을 설명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찾을 수 있고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가꿔야만 그 효험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할아버지의 문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문이 위기에 처했을 때 천년초가 나타나 구원해 줄 것이라고.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확인해 봐야겠다. 이 약초가 정말 그런 효험이 있는지.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춘섬을 불러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약초는 내가 직접 관리하겠다. 네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책임이야. 사람들에게 함부로 나눠줘서는 안 되는 가문의 보물이니까. 춘섬은 마음이 아팠지만 시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뒷마당에 작은 울타리를 치고 약초를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자신이 직접 물을 주고 살폈지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돌보기 시작한 이후로 약초의 잎이 점점 시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꽃은 떨어지고 줄기는 마르기 시작했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내가 똑같이 물을 주고 돌보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도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전설에 의하면 천년초는 진심과 정성을 알아본다고 합니다. 어쩌면 춘섬에게 다시 맡기는 게 어떨까요? 말도 안 돼. 이 약초는 우리 가문의 것이야. 내가 직접 관리해야 해. 시어머니는 더욱 고집을 부렸고 춘섬은 그저 멀리서 약초가 시들어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시어머니는 몰래 약초를 뽑아 자신의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오랫동안 시달려온 불면증에 효과가 있을지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고열에 시달리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춘섬과 도안은 급히 시어머니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바닥에는 뿌리가 뽑힌 천년초가 있었고 시어머니는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앓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도안이 놀라 외쳤습니다. 춘섬은 침착하게 상황을 살폈습니다. 천년초를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고 했어요. 진심과 정성으로 대해야만 그 효험을 볼 수 있다고요.
마을의 의원도 심지어 멀리 도성에서 모셔온 명의도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갔지요. 열이 너무 높아 정신이 혼미해졌고 때로는 과거의 기억을 더듬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떠나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시어머니의 헛소리를 들으며 춘섬은 그녀의 어린 시절 상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한때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던 작은 소녀였던 것이지요. 시어머님을 살릴 방법은 없을까? 춘섬은 마지막 희망으로 남은 씨앗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비법서에는 급할 때는 씨앗을 직접 달여 마시게 하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지막 남은 씨앗이었고 한 번 사용하면 다시는 약초를 구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춘섬은 오랜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그동안의 시어머니의 냉대와 구박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님을 살려야 해. 춘섬은 마지막 씨앗을 정성껏 따려 시어머니의 입에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시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기도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치유의 노래를 작은 목소리로 부르기도 했지요. 물 위에 띄운 연꽃처럼, 흙 속에서 피어난 새싹처럼, 어둠 속에 비친 달빛처럼 어머님의 아픔이 사라지길. 도안도 밤새 어머니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가끔 춘섬의 손을 잡아주며 위로했지요. 괜찮을 거요, 춘섬. 어머님은 강인하신 분이시니. 춘섬은 남편의 손길에 작은 위안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지지를 받는 기분이었지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뜬 것입니다. 춘섬아, 병석에서 일어난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춘섬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다. 내 어머니가 나타나서 말씀하셨어. 그 단지와 씨앗은 우리 가문이 대대로 전해오던 보물이라고. 하지만 오직 진정한 효심과 정성을 가진 사람만이 그 효험을 볼 수 있다고 하셨지. 춘섬아, 미안하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괴롭혔어.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긴 여정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여정에서 자신의 모든 과거와 후회 그리고 집착을 마주하게 되었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했지요. 내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 가문의 명예는 벼슬이나 재물에 있지 않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정성에 있다고. 시어머니의 눈에서는 진심 어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춘섬도 감격에 겨워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저도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도안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춘섬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요. 춘섬, 정말 고맙소. 당신은 우리 집안의 진정한 보물이오. 그날 이후 김 가문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춘섬을 진정한 딸처럼 대하기 시작했고 집안일도 함께 나누어 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음식 비법이나 바느질 방법을 춘섬에게 가르쳐 주기도 했지요. 춘섬아, 이렇게 바느질하면 더 단단해진단다. 내 어머니께 배운 방법이지.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시아버지도 건강을 회복하셔서 동네 어르신들과 바둑도 두고 가끔은 도안에게 과거 시험 준비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도안아, 이 부부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구나.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버님의 조언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마지막 씨앗을 사용한 후에도 뒷마당에 천년초가 다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뽑혔던 자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이전보다 더 크고 건강하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야. 춘섬과 도안은 함께 약초를 돌보았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도 함께 정성을 다해 가꾸었지요. 두 사람의 관계도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도안은 더 이상 책 속에만 묻혀 있지 않고 틈틈이 춘섬과 산책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달빛 아래에서 약초에 물을 주고 있던 춘섬에게 도안이 다가왔습니다. 춘섬, 미안하오. 처음에 당신을 냉대한 것에. 괜찮아요. 이해해요. 아니요. 당신 같은 아내를 만난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오. 당신이 이 집에 오기 전에는 모든 것이 어둡고 희망이 없었어. 하지만 지금은 도안은 춘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찾은 보물단지보다 더 귀한 보물은 바로 당신 자신이오. 앞으로는 내가 당신을 제대로 보호하고 사랑하겠소.
춘섬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을 찾은 것 같았지요. 이 약초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나눠야 해요. 춘섬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고 점차 온 마을이 약초 재배법을 배워 모두가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약초의 명성은 점점 퍼져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천년초 축제가 생겼고 춘섬은 많은 여성들에게 약초 재배법과 활용법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마을의 스승이자 치유자로 존경받았지요. 다음 해 봄, 도안은 과거 시험에 급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벼슬길에 나아가는 대신 마을의 작은 의원을 열어 약초로 사람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춘섬과 함께 말이지요. 과거에 급제했으니 이제 벼슬길에 나아가야 하지 않겠니? 아버지의 물음에 도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진정한 성공은 높은 벼슬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섬과 함께 여기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제 소명입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조금 실망했지만 곧 아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도 너희를 돕겠다. 이 천년초는 우리 가문의 보물이자 세상을 위한 선물이니까. 세월이 흘러 춘섬과 도안은 자녀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들의 의원은 점점 커져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고 천년초는 대대로 가문의 보물로 전해 내려갔습니다. 엄마, 이 약초는 정말 천년 동안 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물으면 춘섬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약초는 정성과 사랑으로 자라는 거란다. 진정한 보물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이지. 어느 날 노년이 된 춘섬과 도안이 뒷마당에 앉아 있을 때 도안이 물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이요. 당신이 그날 폭풍우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 동굴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춘섬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나 봐요. 제가 시집살이에 지치고 힘들었던 그때 그 보물단지는 저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보물은 그 단지가 아니라 그로 인해 우리가 서로를 진정으로 알게 된 것 같아요. 도안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춘섬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소. 진정한 보물은 바로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이 사랑과 행복이요.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마을로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시집살이에 지친 며느리가 발견한 보물단지의 이야기, 그리고 그 단지 속에 담긴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훈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지금도 강원도 깊은 산골에는 춘섬과 도안의 후손들이 천년초를 가꾸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 약초의 효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있지요. 그리고 진정한 보물은 단지 속씨앗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과 정성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답니다. 오늘 들려드린 춘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보물이란 금은보화가 아닌 정성과 인내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임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춘섬처럼 어려운 시집살이나 힘든 관계로 지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주변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세요. 어쩌면 여러분만의 보물단지는 이미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그것을 발견하고 정성껏 가꿀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뜨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작은 정성과 배려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가족 간의 오해도 이웃과의 갈등도 춘섬의 정성처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풀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옛 어른들의 말씀처럼 정성이 지극하면 돌도 통한다. 는 것을 기억하세요. 풍류야화는 항상 여러분의 삶의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조선시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발굴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조선시대의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